오늘 나가게 될 범위는 9쪽의 독도와 동해, 그리고 14쪽의 국토 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로 넘어가서 1. 국토와 국토 인식, 2. 풍수 지리 사상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9쪽의 독도와 동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세요. 9쪽 모두 펴주세요. 네. 자, 독도와 동해. 자, 독도와 동해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첫 수능 세대예요. 15개정 교육과정의 그러니까 수능의 한국지리가 15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간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까지 공구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근데 올해부터 여러분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수능 문제도 약간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중 하나 좀 선생님이 눈여겨봐야 될 게 독도와 동해예요. 독도와 동해는 저번 공부개정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어떤 교과서는 아예 없는 교과서도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과서에 아예 독도와 동해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건드려줘요. 야, 우리 이거 바뀌었어. 집중해줘. 낼 거야. 이거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쪽에 독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도. 자, 독도와 동해는 또 역시 반드시 한국지리 때 안 배우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일본과 계속해서 그 주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주권 싸움도 아니야, 우리 거야. 근데 계속 대들고 있잖아.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도. 자, 독도의 지리적 특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와 구성. 자, 위치. 독도는 어디에 위치하냐?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4극에 대해서 배웠죠? 그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4극. 네, 최북단, 최서단, 최남단, 최동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그런 섬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독도 자체는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 전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독도의 위치.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책에 있는 거예요. 자, 독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울릉도와 130.3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와 130.3km 떨어진 데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섬과는 157.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단 이 길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훨씬 우리나라에 가깝게 있죠. 울릉도에 또 비교해 봤을 때. 그쵸? 이것도 또 하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독도는 위치해 있고, 자,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울릉도를 실제로 2번 가봤어요. 독도도 2번 가봤고,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그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섬이다 보니까 구름이 많이 껴요. 그 바다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독도를 실제로 본 경우는 없어요, 울릉도에서. 근데 보인다고 합니다. 그 본 사진이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있으니까 나중에 꼭 가보면 꼭 보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독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독도. 수능 특강 9쪽에 위에 있어요. 이렇게 동쪽에 있는 섬, 서쪽에 있는 섬, 동도와 서도와 그리고 그 외에 89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탕검봉, 닭바위, 가지처럼 생겨서 가재바위인가? 큰 가재바위, 촛대바위 뭐야 이거? 어디가 원주야?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선생님 미안한 게, 선생님이 독도 가서 직접 찍은 게 있는데 선생님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시작되면 독도에 대한 사진을 먼저 보여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차를 사야지. 차가 없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독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적인 특색을 볼게요.
신생대 제3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역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구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시원생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나뉘고 4기의 현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중 신생대 제3기에 그 해저 바닷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뽀로뽀로뽀로 계속 쌓여가지고 물 위로 드러난 게 바로 이 독도예요. 그런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거고, 울릉도와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된, 오히려 그 두 개보다 먼저 형성된 형입니다. 형. 예. 우리나라 주요 화산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요. 독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해요. 이건 편하게 들어요. 경사가 급한 이유는 여기가 좀 현마음질 용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옹해암질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다양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안 침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안 절벽이 곳곳에 분포해요. 그래서 그 해식에 의해서 굉장히 절벽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합니다. 네, 현무암질 용암이라서 유동성이 커서 제주도처럼 이렇게 완만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해식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기후 특성. 역시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대륙성 기후가 해양성 기후 저번에 배웠거든요. 자, 대륙성 기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온의 연교차가 큰 기후,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해양성 기후는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거를 해양성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도는 여기에 난류가 많이 흐릅니다. 네, 여름에는 당연히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더워요. 겨울에는 북서기전풍의 영향으로 좀 추워지긴 하지만 주변 바다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자, 그러면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독도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 영역적 가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 가치를 보겠습니다. 자, 이 독도는 독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류는 차가운 해류, 난류는 설명해 줘야겠구나. 난류는 따뜻한 해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북반구잖아요. 지구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도로부터 위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잖아요.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편하게 들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 태양의 일사량의 그 면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로 갈수록 그 기온이 높고, 그리고 고緯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가 저희도고 여기가 고緯도죠. 그쵸? 북반구를 기준으로. 근데 비교적 기온이 높은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이렇게 바닷물이 흐른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한류일까 난류일까? 그쵸? 난류죠. 왜냐면은 따뜻한 곳에서 시작해서 흐르는 해류니까 바로 이게 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고緯도에서 흐르는 이 해류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쵸? 이거는 한류입니다. 왜냐면 기온이 낮은 곳에서부터 발생하고 흐르는 해류이니까, 즉 차가운 물이에요.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독도쯤에 있는 이곳이라고요. 이게 바로 조경수역입니다.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경수역은 봐봐요. 따뜻한 물고기들도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또 다르게 있어요. 근데 봐봐요. 자, 저희도 쪽에서 이 난류성 어족이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징어와 고등어 같은 그런 난류성 어족이 또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또 대구와 명태 같은 한류성 어족도 이렇게 막 한류를 타고 내려오겠죠. 그곳이 만나겠죠.
그 둘이 만나서 어떻겠어?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 풍부한 어족 자원들이 이 조경수역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기잡이가 잘 돼요, 이 조경수역에서는.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독도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돌멩이죠, 돌멩이. 네. 이 돌멩이인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을 붙이면은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거든요. 불이 계속해서 붙어요. 근데 이런 돌멩이가 독도 근처에서 독도 근처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해요. 어떠한 뭐 발전을 할 때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그 채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그 개발이 중단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자원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적 가치가 큰 자원입니다. 네.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해양 심층수가 여기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겠죠. 여러분, 서해안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해양 심층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해양 심층수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깊은 곳에 있는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바닷물들을 말해요. 이 해양 심층수를 우리가 식수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왜냐면은 이 해수면으로부터 200m 아래보다 더 있는 게 해양 심층수인데, 여기는 육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육지에서 하천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오염물들이 여기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0m 아래 해양 심층수에는 그런 오염물질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를 식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식수화해서. 네, 그래서 이런 해양 심층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독도는 또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생태적 가치.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처입니다. 정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도 있고, 또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네, 좋아요. 자, 다음 영역적 가치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주권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알겠죠? 그리고 동해 교통의 요지로서 해상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한다. 자, 아까 독도의 위치를 보면은 거의 동해바다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바다를 끼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독도는. 그래서 또 이렇게 영역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동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아시아 대륙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자,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고, 크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시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북동부, 북쪽의 동쪽에 위치한, 북동부에 위치한, 잠깐만, 우리나라가 아니지? 그럼요. 네. 아시아 대륙의 북쪽의 동쪽에 위치한, 북동쪽에 위치한 바다가 바로 동해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해서 동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로 이렇게 둘러싸인 바다를 바로 또 동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동해가 왜 교과서에 갑자기 실린 거냐면은 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이. 여기는 일본해다. 그렇게 세계에 광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표시되는 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기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 이스트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교과서에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동해로 표기해야 되냐? 자, 볼게요. 자, 삼국사기, 광개토 대학릉비, 팔도 총도, 아국 총도 등 고문헌과 고지도에 동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는
동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일본해라고 바꿀 당위성이 없는 거랍니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해 명칭을 사용한 시기가 일본국이 성립된 시기보다 700여 년 앞섭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 일본보다. 그것도 하나의 동해로 표기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한번 볼게요. 네, 고지도 속에 독도와 동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 밑에 있어요. 자, 먼저 팔도충도. 자, 팔도충도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수록된 지도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표현되어 있다. 자, 일본에서 제작한 삼국 접양 지도에는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그려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내었고, 섬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즉, 팔도충도 삼국 접양지도, 옛날 그 지도에도 여기를 독도를 우리 조선 거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갑자기 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동해에 관련된 걸 보면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중국 지도인 아국충도에는 동해가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변 계략도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는 등 동해의 명칭이 표현된 고지도를 통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고지도 그리고 일본의 고지도 고문원 거의 대부분 독도와 동해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당위성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실제로도 맞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옆에 이제 그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비율을 나타낸 건데, 먼저 독도를 볼게요. 독도, 동해 뭐 둘 다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의 고지도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근데 독도는 그 외국 지도들 중에서 61%가 한국식 지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약 22%가 일본식 지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즉, 세계의 고지도에서도 옛날부터 거기는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해라는 곳이고, 또 독도는 조선의 것, 우리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네,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뭐였네요. 자, 그 구쪽에 동해의 3번, 그 양가로 3번을 보면 동해 표기를 위한 노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동해를 단독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지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바로 뜨더라고요. 아레나라는 그런 곳에서 수영복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었대요. 그 전신 수영, 그 여성용 수영복에. 그래서 전량 폐기했답니다. 다시 동해로 바꾸라고. 그리고 문 대통령,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한 공공기관의 엄중 경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도 그것도 모르고 일본해라고 표기된 곳이 몇 개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동해로 표기하는, 이렇게 동해로 표기하라는 그런 경고를 한 거죠. 그 다음 초등교재에도 이런 게 일본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립현대무궁단 문제 많죠, 요즘. 거기서도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었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정정하라고 민간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